그 여자가 거기 서 있을 줄은 몰랐다. 내가 한때 가슴에 품었던 사람, 윤정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정섭 씨. 조심스럽게 건넨 그 한마디에 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진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말문이 막혔다고 해야 맞겠다. 김은희? 팔짱 끼고 옆에서 웃고 서 있었다. 에이,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이 인간은 늘 이랬다. 남 마음 건드려 놓고 그걸 장난처럼 웃는 재주 하나는 기가 막혔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숨이 차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먼저 답답했다. 내가 저 여자한테 드렸던 마음을 내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추억이라 불렀다. 그리고 자랑처럼 옆에 세워놨다. 세상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그게 더 불쾌했다. 그 여자보다 그놈이 더 밉고 더 창피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였다. 그 여자 누구야? 윤정 씨라던데 뭔가 있었던 거 아냐? 둘이 예전부터 안 친했다더니. 내 귀에도 그 수군거림이 다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참았다. 50년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 이깟 산악회 한 번에 터질 순 없었다. 그런데 속은 이미 터지고 있었다. 보여주지 않았을 뿐. 그날 산을 오르기 전 스트레칭을 하며 다들 웃고 떠들었지. 이기문이 그 중심에 있었고 윤정도 억지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모를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일부러 눈을 피했다. 근데도 자꾸 눈이 갔다. 그게 참 어이없더라. 이 나이에 아직도 눈치 본다는 게. 윤정은 내 쪽을 몇 번인가 슬쩍 봤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슨 말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냥 나를 시험하는 건지. 그 여잔 늘 그랬다. 말보다 눈으로 흔드는 여자였다. 그 순간 김훈이 등산복 점퍼를 벗어 윤정 어깨에 툭 얹었다. 산바람 차다. 조심해. 그 말에 윤정이 고개를 숙였다. 나를 한 번 더 슬쩍 보면서 나는 그 장면을 보고야 확실히 알았다. 내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그놈은 사람도 인연도 기억도 마치 자기 물건처럼 툭툭 다뤘다. 내가 데려왔다는 식의 말투. 그게 제일 역겨웠다. 산이든 사람이든 억지로 끌고 올라간다고 정상이 되는 건 아니다. 정상에서 누가 옆에 있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가벼운 태도로 대하는 놈을 봤다. 그게 내 속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이유였다. 윤정이란 사람은 내가 대학 2학년 땐가 처음 봤다. 연극반 MT에서 무대 분장도 안 지운 얼굴로 앉아선 커피를 타고 있었다. 묘했다. 수줍은 척하면서 낯선 사람한텐 눈을 곧잘 맞췄다. 내가 첫눈에 반한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 맞긴 맞았던 거다. 근데 우린 사귀진 못했다. 서로 좋아했지만 집안이 안 됐다. 그쪽은 무역업하는 집안 딸이었고 나는 전셋집 한 번 못 옮기는 전형적인 서울살이 고학생이었다. 윤정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었다. 우리의 인생 흔들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모르겠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윤정은 그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멀어졌다.
내가 잡길 바랐을까? 아니면 그렇게 정리되길 바랐을까?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게 각자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하고 나는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갔다. 윤정은 무역상 남자랑 결혼해 외국 나갔고, 그러다 몇 년 전 신문 부고란에서 그 남자 이름을 봤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표현, 그때 처음 알았다. 그 후로 몇 번인가 산악회에서 이기문이 그녀 얘길 꺼낸 적 있다. 윤정이 귀국했다더라. 혼자래. 많이 변했겠지.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했지만 속으론 부끄럽게도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며칠 전 갑자기 김은희가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 창서봐, 이번 산악회 새 회원 하나 데려간다. 깜짝 놀라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었다. 그깟 경고 한 줄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일부러 놀래키고 싶었던 건가? 김은희란 인간은 원래 그런 놈이다. 어릴 적부터 뭐든 자기가 먼저 해야 직성이 풀렸고 남이 아낀 걸 건드리며 우쭐해하는 걸 놀이처럼 여겼다. 내 첫사랑이 윤정인 걸 알면서도 그놈은 날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다. 늘 그런 식이었다. 내가 먼저 아끼는 사람, 먼저 챙기는 물건, 먼저 얘기한 계획. 그런 걸 마치 일부러 뺐듯이 가져갔다. 말은 친구라면서 속으론 경쟁자 취급을 놓지 않았던 놈. 그걸 모른 척 해준 내가 어쩌면 가장 바보였던 거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를 버스 앞에 데려다 놓은 걸 보면서 확실히 알았다. 그놈한텐 사람도 추억도 그냥 자기 과시의 장식일 뿐이라는 걸. 산 중턱쯤 올라왔을까? 김우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고 윤정은 중간쯤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 맨 뒤에서 천천히 걸었다. 혼자 걷는 게 익숙했고 오늘은 그게 더 편했다. 근데 그 여자가 슬며시 속도를 늦추더니 내 옆으로 다가왔다. 말도 없이 한참 걷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그때도 당신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난 그냥 창섭 씨가 뭐라도 말해줬으면 했어요. 잠깐 숨이 턱 막혔다. 그 여자는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눈빛을 붙이고 있었다. 근데 나는 그 말이 왜 이제야 나오는 건지 그게 더 얄밉고 더 아팠다. 그때 내가 말 한마디 안 해서 당신은 떠났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 말 한마디에 묶여 살았다. 늦었어요. 나는 딱 그렇게만 말했다. 말이 더는 안 나왔다. 그 여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예전이랑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 결심하고 혼자 멀어지는 여자.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걸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올라가던 중 김은이 갑자기 무전을 끊고 사람들한테 소리쳤다. 휴게소 도착. 김밥 가자고 다들. 그리고 윤정 옆에 딱 붙더니 소리를 죽이지도 않고 말했다. 윤정이 요즘 나랑 다시 살림 시작했다. 창섭이도 이제 외롭지 않게 좀 살아봐. 다 지난 일인데 마음 좀 놓고 살아. 응? 그 말이 터졌다. 내 속 어딘가에서 꾹꾹 눌러놨던 뚜껑이 딱 하고 열렸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목소리가 내가 낸 소리가 아니었다. 갈라진, 눌러 참다 새어나온 그런 소리. 내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땐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우습게 볼 줄은. 김우는 순간 당황하더니 에이, 또 민감하게 굴긴.
너 혼자만의 감정이지, 그거? 하며 웃어넘기려 했다. 그 웃음이 제일 역겨웠다. 그동안 다 받아준 게 이 순간 하나로 다 수치가 되어버렸다. 윤정은 아무 말 없었다. 입을 꾹 다문 채 김밥을 꺼냈다. 그 모습까지도 참 못 봐줄 만큼 멀게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 난 더 이상 그들과 걷지 않았다. 발걸음은 같았지만 나는 그들과 완전히 멀어졌다. 참자. 또 이러면 다들 예민하다 소리만 듣는다. 김훈이 원래 그런 놈인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 인간 말 몇 마디에 내 감정 다 쏟아버리면 결국 손해는 나다.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 남 앞에서 그렇게 가볍게 사람을 눌러버리는 말. 그게 참, 내가 왜 그 순간 가만히 서 있었나 몰라. 내가 왜 매번 그런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어야 했지. 어차피 말해봤자 그 나이 되도록 왜 그렇게 감정적이세요? 이 한마디로 끝날 거라는 거 나도 안다. 내가 예전부터 그랬다. 회사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화를 안 내는 게 인격이라 여겼고 속이 끓어도 웃는 게 어른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나만 상처 더 깊게 남기고 남들은 나를 편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게 만든 거다. 편한 사람, 말없이 넘어가는 사람, 화 한 번 못 내는 사람.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걔가 내 생일을 잊어도 나는 그냥 웃었다. 바쁘지 뭐. 그 한마디로 다 덮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을까? 지금 윤정이 내 옆에 와서 다시 손 내민다고 해도 나는 아마 또 눈치부터 볼 거다. 정민수가 뭐라 생각할지, 세상 사람들 시선이 어떨지,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고 누가 흘겨볼까봐 또 움츠러들겠지. 그게 내가 나를 제일 억울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 하지만 지금 터지면 안 된다. 지금 화내면 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참자. 이번만 더. 다음에도 또 그러겠지만 일단 오늘은 산길 오르며 혼잣말처럼 뱉은 그 마지막 속말이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비겁한 위로 같았다. 산 정상 근처 바위 하나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인증샷 찍느라 부산했고 김우는 셀카봉 들고 윤정을 자기 옆에 끌어당기고 있었다. 자, 윤정아, 여기 봐. 좀 더 가까이. 창섭이 너도 들어와. 셋이서 한 컷 남기자고. 옛날 생각나게. 그 말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왜 웃고 있는 건데? 무슨 염치로 그 말이 너 입에서 나와.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 들었던 등산 지팡이를 꾹 쥔 채 그놈 쪽으로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도 카메라 내려놓고 조용해졌다.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건 윤정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김우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내가 윤정이 데려올 땐 내가 뭐라 안 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다. 김우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왜 또 그래, 창섭아. 예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괜히 민감하게. 그만해. 이번엔 단호하게 끊었다. 그 입에서 정이란 말 꺼내지 마라. 그 단어를 내가 함부로 갖다 붙이는 순간부터 더러워지니까. 김훈 입꼬리가 내려갔다. 윤정도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 시선이 서서히 몰려들었다. 나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다. 넌 항상 그랬어. 남이 아끼는 거, 남이 지키는 거, 남이 참아낸 걸 장난감처럼 툭 건드려 놓고선 친구니까 괜찮지란 말로 덮으려고 했지. 김우는 억지로 웃음을 띠며 대꾸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까지. 윤정이 내 옆에 있어도 내 감정까지 내가 허락한 줄은 착각하지 마. 순간 고요해졌다. 주변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제야 나는 안다.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제 더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우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졌다.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다. 등이 땀에 젖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가장 피곤한 건 마음이었다. 현관문을 여니 정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양복 바지엔 구김이 가득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이었다. 등산 다녀오셨어요? 딱 그 말 한마디. 나는 신발을 벗으며 대꾸했다. 바람 좀 쐬고 왔다. 김은 아저씨랑 갔다고 했죠? 정민수는 화면 꺼진 TV를 보며 물었다. 그래, 그 여자분도 왔더라고요. 윤정 씨. 내 손이 멈췄다. 저 말이 왜 이렇게 가시처럼 박히는지. 그 여자분, 윤정 씨. 다 맞는 말인데도 왠지 내가 몰래 무슨 짓이라도 한 사람처럼 들렸다. 어떻게 알았냐? 조용히 물었다. 총무비자 이모가 사진 보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사진. 둘이 가까워 보였다고. 나는 대답 대신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다. 정민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엄마 제사 지낼 땐 그렇게 조용히 술 올리시면서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손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난 그냥 걔 옆에 있었던 것뿐이다. 겨우 그렇게 말했다. 정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진 지금 뭘 잃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참고 내조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산 거 저는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옛사랑 찾아가고 그게 맞아요? 그 말에 나는 입이 붙은 듯 굳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되나? 내 삶은, 감정은 그냥 죄가 되나? 정민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버지, 그냥 조용히 지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취하게 만들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추한 건 누구지 누가 누구 삶을 그렇게 쉽게 재단해. 오늘 하루 두 번째 숨이 막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산악회 정기 모임이 열렸다. 이번엔 산이 아닌 근처 음식점에서 간단히 저녁 먹는 자리였다. 김훈이 주도했고 윤정도 참석했다. 나는 가려다가 그냥 갔다. 이왕 더러워진 마음 어디까지 더 밟히나 보자는 심정이었다. 어이, 창섭이 왔네. 여기. 김훈이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손을 흔들었다. 윤정은 멀찍이 앉아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총무미자도 있었다. 그 특유의 눈빛, 사람 마음속 들여다보는 듯한,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 자리 잡자마자 김훈이 술잔을 하나 따라 내밀었다. 마셔, 이번엔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먼저 건배하자고. 무슨 좋은 일? 내가 묻자 김훈이 슬쩍 윤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 사람 일이란 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 지금은 우리 둘 다 혼자니까. 더 늦기 전에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그 말에 내가 먼저 멈칫했지만 미자가 먼저 말을 붙였다. 어머, 김은 오빠. 혹시 윤정 언니랑 재혼해요? 요즘 다들 그러더라. 황혼은 친구보다 짝이 중요하다고. 후후. 윤정은 아무 말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김우는 잔을 비우고 나서 말했다. 창섭이 너도 이제 그만 혼자 살아. 정민이 걔도 장가 갔겠다. 너도 마음 좀 놔.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살래?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그 애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알아? 김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아들 다 그래. 처음엔 반대하지. 우리 애도 그랬어. 근데 결국엔 부모 행복해야 자식도 편한 거더라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는지 난 모르겠다. 아니, 알면서도 참으려 했던 거겠지. 넌 그 애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그날 내가 너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내 말에 김훈이 손사래를 쳤다. 에이, 그때는 출장 중이었잖아. 나중에 술 사드린다고도 했고. 그게 내가 말하는 친구냐? 나는 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윤정이한테도 그랬겠지. 다 지난 일. 타이밍. 마음 맞으면 괜찮다. 다 내 기준이지. 언제는 내가 아낀다니까? 집안이 안 맞는다며 비웃더니 김훈은 이제 인상이 찌푸려졌다. 아낀다고 다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 윤정이 선택은 윤정이 거고. 너도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고 좀 쿨하게 살아.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 또 끌어올랐다. 넌 늘 그래. 남 마음 건드려 놓고 그걸 쿨하다는 말로 포장하지. 윤정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만하세요. 이 자리에선 이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미자는 와인잔 들고 킥킥 웃었다. 이거 막장 드라마보다 재밌네. 젊은 애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랑 싸움 하시네. 그 말에 윤정이 돌아봤다.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분위기는 뭐예요? 창섭 씨랑 과거 있었던 거 다들 아는데 김은 오빠가 그걸 다 안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남자 없어요. 대단하시다. 그때였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 입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들어? 순간 정적. 미자 눈이 커졌고 윤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이게 사람 사는 얘기야. 누구 하나 상처 없이 살아온 인생이냐? 웃기지 마. 넌 뒷담화로 사람 망가뜨리는 걸 낄낄대며 즐기잖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김우는 벌떡 일어나 야, 창섭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며 다가오려 했지만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요. 더 말하면 저 정말 이 자리 못 앉아요. 그 목소리가 가장 슬펐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서 윤정의 표정을 처음 봤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미안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지침이었다. 모임 다음 날 윤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조용한 데서 잠깐 얼굴 좀 봐요. 혼자 할 얘기예요. 이기문 없이 산악회도 아닌 둘만의 자리. 그런 게 처음이었다. 근처 공원 벤치 끝자락. 윤정은 카페에서 포장해온 커피를 내밀었다. 따뜻하긴 했지만 손끝이 그리운 건 그게 아니었다. 어제 미안했어요. 그 자리에 창섭 씨가 있었던 게 내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커피만 바라봤다. 근데 그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윤정은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그 사람, 김은 씨, 그 사람하고 혼인신고 안 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말에만 휘둘리는
여자로 보이기 싫었어요. 처음엔 나도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했어요. 외롭기도 했고 사람 그리운 나이였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남보다 조금 더 편한 여자를 끌어다 놓은 거였어요. 장섭 씨 이름. 그 사람 입에서 자주 나왔어요. 그 말에 속이 서늘했다. 뭐라고 했는데 윤정이는 결국 나랑 산다. 창섭이 애초에 그럴 깜냥이 안 됐다. 자기 옆에 있으면 편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말들. 윤정은 커피를 내려다봤다.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나도 지치더라고요. 나는 눈을 감았다. 김훈. 그놈은 결국 과거를 이기기 위해 사람 하나를 또 이용한 거였다. 윤정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사실 산악회 나온 것 창섭 씨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 그 사람은 몰랐어요. 나는 알았어요. 창섭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못 잡았는지도. 윤정은 손을 떨며 말했다. 그날 어머니가 당신 집 앞까지 찾아가서 말했을 때, 당신이 나 잡아주길 바랐어요.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당신은 그냥 고개만 숙였잖아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어머니 얼굴에 박힌 그 말. 우리 윤정이 그 집이랑은 안 맞아요. 그 말에 아무 대꾸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였던 나. 윤정은 조용히 말을 맺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떠났고 이번엔 내가 다시 왔어요. 그게 뭐든 간에 한 번쯤은 내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젠 당신이 할 차례예요. 그게 끝이든 시작이든.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려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무릎이, 가슴이, 눈앞이 모두 뻣뻣하게 굳어버린 채 며칠 뒤 산악회 단체 카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김훈이 올린 공식 입장이었다. 윤정 씨와 나는 진지한 관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불편한 소문, 추측성 발언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향한 언행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엔 좋아요 대신 잘 어울리세요. 멋진 커플이시네요. 행복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뭘 더 말해도 그냥 구질구질한 옛 감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될 뿐이었다. 오후쯤 총무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창섭 오빠,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요즘 산악회 분위기 안 좋은 거 아시죠? 다들 오빠가 괜히 꼬투리 잡았어. 분위기 망친다고 해요. 꼬투리.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윤정 언니랑 김훈 오빠는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오빠는 뭐랄까, 자꾸 예전에 묶여있는 느낌? 요즘 세상에 그런 감정 좀 무겁게 느껴져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미자 씨, 그 사람들 얘기 먼저 꺼낸 건 누구였죠? 내가 뭐라도 요구했나요? 미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빠, 말은 안 해도 다들 느껴요. 오빠, 윤정 언니한테 미련 있죠? 그 말은 칼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정민이도 아버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저런 일 겪는 거 좀 부끄럽다고. 그 한마디가 등 뒤로 내리꽂혔다. 부끄럽다고? 아니, 누가 지금 누구한테 부끄럽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난 평생 말 안 하고 참고 산 내 인생이. 그럼 그건 뭐였는데? 정민이도 그 말에 동조한 걸까? 다음 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다녀갔다. 일단 산악회 그만하세요.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제가 더 못 참겠어요. 그러곤 현관문을 닫았다. 나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맞잡고 입을 열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김우는 내 입을 막았고 윤정은 조용히 돌아섰고 정민이는 얼굴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 말을 꺼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모두가 내게 말하고 있었다. 조용히 살라고, 잊으라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말들은 모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집안엔 사람 소리 하나 없었다. 그 흔한 냉장고 모터 소리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들렸다. 거실 한쪽 아내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 앞에 나는 앉아 있었다. 긴 하루였고 긴 인생이었다. 촛불도 안 켰다. 그냥 사진만 바라봤다. 빛바랜 사진 속 아내는 그때처럼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이 왜 그리 낯선지 모르겠더라. 나 이제 좀 지쳤어. 그 말이 나왔을 땐 이미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당신 떠난 지 벌써 몇 년이야. 그동안 나 이렇게까지 외로웠다는 말 한 번 안 했지. 손이 떨렸다. 무릎에 놓인 맥주 캔이 작은 진동을 냈다. 정민이 말처럼 내가 나이값 못한 걸까? 지금 이 나이에 누굴 생각하고 누굴 만나고 싶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사진 속 아내는 묵묵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이 없다는 게 이렇게 잔인한 위로일 줄 몰랐다. 나도 그냥 누군가랑 밥 한 끼, 산책 한 번, 손 한 번 잡아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었나? 그 순간 뭔가 탁 안에서 끊어졌다. 나는 아내 사진을 손으로 뒤집었다.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더는 비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조용했다. 눈물도 말라버렸고 분노도 지쳐버렸고 가슴은 비어버렸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또렷했다. 나는 지금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윤정에게도 그리고 내 과거에게조차도 나는 아무에게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약속 장소보다 먼저 나와 있었다. 시계가 아닌 창 밖을 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어딘가 지쳐 있었고 조금은 내려놓은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엔 커피 2잔, 그 외엔 아무 말도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다. 김은이랑은 다 정리됐소? 윤정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정리했다고 생각하겠죠. 난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더는 감정이 아니라 체면으로 엮이는 게 싫었어요. 고생 많았겠소. 그 말에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근데 왜 다시 만나요? 다시 또 아플 수도 있는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건 내 선택이니까. 이번엔 누굴 탓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다시 내 앞에 선 것도, 내가 그 손을 잡는 것도 내가 정한 일이오. 윤정은 커피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그 손이 아주 살짝 떨렸다.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 아들, 그 사람 말처럼 나 아직도 죄인처럼 느껴져요. 민수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감정을 선택한 걸 부끄럽게 여기면 그 아이는 평생
사람은 참아야 산다고 믿고 살 거예요. 그런 삶, 나도 이제 지겨워서. 잠시 정적. 윤정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 위로 내가 손을 얹었다. 말없이 단단히 맞잡았다. 그리고 마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어떤 확신 같은 게 들었다. 우리는 뭘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처음처럼 다시 쌓아 올리려는 사람들이란 걸. 윤정이 작게 말했다. 산에 다시 가볼까요? 이번엔 같이 올라가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걸로 합시다.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우리 둘의 얼굴이었다. 그날 햇살이 참 따뜻했다.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걸었다. 손은 맞잡은 채. 사람들 시선도 뒷말도 기문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걸음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냥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다. 불도 끄지 않고 누웠는데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새벽이 다 되도록 뒤척이기만 했다. 눈을 감아도 윤정이 눈빛이 떠오르고 정민이 말투가 맴돌고 김은 얼굴이 비웃듯 스쳐 지나갔다. 한참 뒤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물 한 컵 따라 마시고 그냥 현관을 나섰다. 어두운 새벽이었다. 사람 하나 없는 동네 골목길. 가로등 아래를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입을 다문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 생각이 스쳤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참고, 넘기고, 침묵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억지로 믿어온 것 같았다. 내 욕망, 내 상처, 내 외로움은 늘 뒤로 미뤘다. 가족 먼저, 체면 먼저, 세상 눈 먼저. 근데 지금 와보니 남은 건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공허함 뿐이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누구처럼 손잡고 싶은 순간 있었고 안 괜찮은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참느라 그걸 까먹고 살았구나. 벤치에 앉아있던 그 시간 내 속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감정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다. 나를 욕한 사람들 이해해달란 마음도 없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다만 이제 더는 안 참겠다고 마음속 어딘가가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자원봉사 신청서 노인 돌봄. 지난 겨울에 받아놓고도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종이. 나는 그 신청서를 조용히 펼쳤다.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긴 칸에 적는 참여 동기란에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 쓰면 될까? 왜 이제야 움직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했다. 이제 내 시간은 나한테 써야겠다. 창섭이라는 사람은 늘 남의 감정 안 다치게 하느라 자기 감정은 뒷방에 밀어넣고 살았다. 정민이 눈치, 죽은 아내의 기억, 윤정에 대한 미련, 김은에 대한 질투. 그 모든 걸 감정이라 부르기엔 너무 오래 묵혔다. 나는 이제 내 감정에도 내 삶에도 주인이 되고 싶어졌다. 산악회 단톡방은 그대로 놔뒀다. 탈퇴도 퇴장도 안 했다.
그 대신 윤정에게만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 걸로 살아보려 해요. 당신 탓도 김훈 탓도 아닌 내 방식으로.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나는 늘 물러나기만 했지만 이제 한 번쯤은 앞으로 나서고 싶었다. 돌아오는 길 골목 전봇대에 붙은 종이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노인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누구나 환영. 나는 피식 웃었다. 이제 나도 누구나에 포함돼도 되겠지.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직 삶은 끝난 게 아니었고 그걸 어떻게 쓸지는 이제부터가 내 몫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혼자서 천천히 숨을 가다듬으며 발을 내딛었다.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제 내 등 뒤에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용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 윤정은 말이 없었다. 나도 굳이 묻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이제 말로 감정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다. 중턱쯤 오르다. 잠시 멈춰섰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손끝까지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억울함, 미련,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들이 서서히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등산 가방을 벗어 바위에 올려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랗고 말이 없고 그래서 더 따뜻했다. 윤정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올라갈 때는 둘이지만 내려올 땐 하나였으면 좋겠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그 자리에서 조금 오래 머물렀다. 바람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